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재판 중인 전기기능장 부정시험 시험 관련 재판이 아직 남아 있죠. 6월 달에 심리가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또 심리가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한 7월 달 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6월 말이나 7월 달 정도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게 이제 1년 이상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작년 2020년 7월 달에 7월에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돼서 재판 중입니다. 재판을 했으니까 거의 1년을 했단 말이에요. 1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 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6월 8일인가? 6월 8일 날 심리가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이게 심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6월 뭐 28일이나 30일 정도, 28에서 30일 정도 뭐 이때가 선고 1심 선고가 잡힐지 아니면은 이때 한 번 더 심리를 두 번째를 하고 또 마지막 심리를 하고 7월 초나 7월 중순쯤에 선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사건 번호를 번호를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공개해도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을 막 벌였었어요. 공개를 하니까 사건 번호를 뭐 울산지방법원 법원 2020 고단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고인명 인명 누구 해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피고인명을 갖다가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요거는 안 됩니다. 비공개라는 건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고, 문제는 요 사건 번호 있잖아요. 사건 번호 이거를 공개를 해도 되는 걸로 재판이 나왔어요. 재판이 법원에서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전 뭐 그냥 이거 그냥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뭐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요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 기소가 안 됐잖아. 재판 중이지 않잖아. 그때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수사를 방해를 했을 경우에 그때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 검찰의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거야. 경찰에서 유출이 되는 거야. 그럼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그거 기소도 되지도 않고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유출하는 거야. 아니면 검사실에서 조사관이 유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돼.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재판 중이잖아. 기소돼가 재판 중이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질 않아. 이게 공개 재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대신 이제 사람 이름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피고인 1, 2, 3, 4 또는 피고인 A, B, C, D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건 번호는 공개를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요자는 1번은 요건 산업일관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직원. 그리고 요자는 예, 학원입니다. 학원. 여자는 학원입니다. 학원이면서 그때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군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이면서 학원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죠. 어? 그리고 요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이게 뭐 누가 뭐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 쪽에 있는 뭐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재판장에서 보니까 직장인이더라고요. 직장인. 근데 여자는 이제 산업일과 직원은 요 사람은 당시에는 출제 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는 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원.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중반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학원인데 이제 폴리텍 출신이야. 폴리텍 출신 기능대 출신 대회 출신이고요. 공사업체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학원을 포항 쪽에서 했던 사람인데 여자는 이제 검토자로 들어갔죠. 검토자. 그리고 요 사람은 이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검토자로 요 사람이 들어갔고 또 감독관으로 들어갔죠. 감독위원. 이 사람은 또 시험장에 감독위원으로 들어갔죠. 감독관으로 들어갔죠. 그 요 사람은 출제자인데 바지 출제자. 가짜 출제자라는 거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가 근데 전에는 요 사건이 요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요 등자가 붙었죠. 등자가 붙었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 위계 공무 집행 방해는 징역 5년입니다. 최고가 징역 5년짜리고요. 요거는 국가기술자법 위반은 징역 3년이에요. 징역 3년인데 이게 그러면은 전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되는 죄가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대포폰을 사용하고 뭐 이랬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빼돌리고 그리고 뭐 그 속이고서 뭐 경력증명서인가 뭐 그걸 내서 들어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죄가 있어서 등자가 붙었지. 이렇게 등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요게 대표되는 데냐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은 지금 보면은 그 문제를 유출했다라는 게 대표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국가기술자법 위반 여기에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여자는요 이자가 한 거는 그 위계 공무집행방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구형 1년을 받았어요. 1년을. 요거. 근데 위계 공무집행방해 그럼 뭘 방해를 했느냐? 바지 출제자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다가 문제를 올렸대요. 그 특정 사이트가 뭐 어디 사이트라는 건 나도 그 짐작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가기술자법 위반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트에다 올리면서 이제 뭐 방해를 했다 뭐 어쩌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기술자법 위반이 더 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3년짜리지만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작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람 하나만 집행유예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의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 거는 이제 47회부터 수업을 했어요. 이때부터 54회까지는 그냥 이때를 보면은 합격률이
합격률이 뭐 한 20% 정도에서 34%까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좋은 시대였죠. 합격률. 예, 좋은 시대였죠. 그런데 이게 55에서부터 갑자기 합격률이 급락을 합니다. 막 급락을 해요. 급락.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기는 얘네들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여기 피고인 2번하고 피고인 3번 그리고 요 산업별관 직원도 57회인가 58회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때 이제 그러니까 55회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직접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 55회 이후에 55회 때 이후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장난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합격률을 급락을 시켜버려요. 합격률을 급락을 시켜버리고 또 작업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요. 그리고 막 3로 같은 거 같은 거 시험 문제를 갖다가 막 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빼다가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3로 빼서 나오고 시퀀스 PLC 막 빼서 하는 거 보셨죠? 예. 나오더라니까. 희한해. 막 돌아다녀. 그럼 뭔가 도대체 보면 그게 진짜 나와요. 막 그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오더라니까. 3로도 딱 10개 막 이렇게 딱 돼 있는데 10개 중에서 5일 시험 보면 5개가 나와. 그 말이 안 되거든. 그 3로 진리표가 몇만 가지인데 그 중에서 딱 10개를 딱 나오는데 10개 중에 5개가 나와. 그 얘기는 10문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뽑아서 내겠다라는 거죠. 5일 동안. 그게 만들어진 문제야. 그러니까 출제 과정에 있는 문제들이 유출이 됐었어. 누구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유출이 된 거야. 얘네들에 의해서 유출이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얘가 관여를 한 거지. 산업인력강 직원이. 그래가지고 이 부정을 계속 저질렀어. 그때마다 이제 합격률은 계속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작업량을 증가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못된 짓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 수험자들한테는 뭐예요? 자들한테는 이 필답형도 집어넣죠. 필답형도 집어넣었죠. 얘네들이 뭡니까? 얘네들이 배신자인 거예요. 배신자. 정말 나쁜 놈들이지. 정말 이런 짓을 할까? 이게 항상 그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다 보니까 뭐 60의 카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시험이 뭐 다음에 바뀌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뭐 벌금이라도 낼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뭐 설마 뭐 큰 문제가 있냐. 학생들 이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지. 그 죄하고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것은 이제 수험자들을 배신한 게 아니죠. 수험자들을 위해서 이 시험이 막 엉망이니까 막 출제 오류에 막 이렇게 합격률도 막 급락을 하고 필답형 같은 막 이상한 시험이 들어가고 이런 엉망 쓰레기인 시험이 옳지 않은데 그리고 막 뒷구멍으로 빼다가 막 학원놈들 얘네들 이런 짓을 하는데 그 PLC 문제 몇 개 풀어주고 3로 문제 몇 개 풀어준 게 뭔 대수냐.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도와주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60의 카톡 사건은. 근데 그거를 또 그 양아치 학원놈이 그 울산에 있는 그 양아치 학원놈이 작업을 했어요. 산업일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참 진술까지 하는 걸 봤는데 참 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빼줄 테니까 부정행위 이용해 먹고 나중에 뭐 나 좀 도와달라. 응? 그 PLC 강의 좀 해주고 그래 달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알았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불 줄 알았는가 봐. 안 불었어요. 안 불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가서 별짓 다 했다.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의리를 지키려고 했고 저로 인해서 뭐 불어서 다치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 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공무원이고 뭐 선생님이고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려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내 선에서 다 끝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죄를 잘 살펴보면은 60의 카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험자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목적에서 있었고 수험자들이 너무 안 됐었어. 그때 당시에 시험이 막 개판이었는데 이런 시험에 내가 뭐래도 도와주고 싶었었고 또 수험자들이 뭐 80명이 넘게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그때 당시에 뇌물로 받은 게 있나? 예, 수박 한 통 큰 거 받았고요. 음료수 박스 한 대여섯 박스 받았나? 예, 그 정도고 오히려 뭐 오면 밥을 뭐 사줬으니까 내가 또 그런 거 뭐 차례도 사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지.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뇌물이라고 그러면 수박 한 통하고 뭐 음료수 뭐 5박스인가 뭐 그렇게 받았던 게 그게 뇌물이라고 그러면은 나 참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서 수험자들 열심히 보고 나는 거기까지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달라고 나는 모른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아주 구체적인 거를 다 들고 왔잖아. 구글 드라이브니 뭐 단체 카카오톡방이니 뭐 차량용 인버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막 난 그런 거 상관도 하고 싶지 않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왔다고. 내가 그 사람들 이름까지 내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수험자들 중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살고자 해서 그런 짓을 그렇게 해서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들은 지금 이 카페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죠? 예, 그렇게 뭐 서로 간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 카페 들어와서 공부하면 안 되지. 그냥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해서 다 묻어두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그죠? 그런데 그 울산에 그 한 놈이 있어. 그 최씨라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요 놈 제보자로 등록을 하면서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해서 나한테 욕하고 막 그러대. 나쁜 놈이야 정말.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을까 싶은데 그 놈이 용서가 안 되대. 수험자인데 아주 그 범죄자야 얘는. 뭐라고 할까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 이놈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먹은 것인데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울산에 한 놈이 있어요. 아니 그 망종이지. 나 그런 놈이 다 있나 나 싶더라고. 인간 말종이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제한 나머지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릴 것이고 대신 이제 이 카페 들어와서 그 남을 그렇게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수업을 듣지 말아요. 가주기 바래요. 그래서 가서 잘 서로 살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 잊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포항폴텍 사건은요 정말 수험자들을 배신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 뒷구멍으로는 시험 문제를 빼다 하면서 이렇게 산업일가공단 직원하고 합격률을 막 급락을 시키면서 작업량을 증가시키고 삼노 뭐 시험지 다 빼다가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범죄가 지금 62회 거 하나로만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4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야. 4년 동안. 4년. 계속 이 짓을 하다가 계속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62회 때 딱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딱 걸린 거야. 한 번 딱 걸려가지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 번 했던 것 중에서 한 번 딱 걸려서 이걸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 뭐 엄청나게 얘네들 그냥 봐주면 안 된다고. 얘네들 이건 뭐 4명 다 처벌시켰어. 그냥 아주 강하게 했어야 돼. 근데 이게 뭐 이 사람이 검사구형 1년이 나왔어. 검사구형 1년이면 요건 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나머지는 좀 그렇지가 않다. 이게 합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을 잘 보면은요, 자, 이제 55회 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최근까지 한 65회까지인가? 66회까지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하다가 67회까지 55회 이후 67회까지 얘네들이 밖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불구속 재판이야. 불구속 재판을 하면서 67회까지 이때까지 그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필답형 어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때 합격률이 1.68%까지 끌어내렸죠. 근데 얘네들 학원은 어떻게 됩니까? 합격자가 더 나와요. 비정상적인 거지. 아니 합격률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합격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합격자 수는 이게 내려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높아져요. 올라가요. 얘네. 근데 또 반대로 합격률이 그러니까 요번 이제 69회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졌잖아. 13.8%까지 올랐잖아. 그러면 합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같아요. 이렇게 같다 얘기. 예, 이런 걸 보면은 비정상적인 학원이야. 비정상적인 학원이야. 이런 학원에서는 비리와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부정이 아니고 이걸로 갖다가 합격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야. 합격률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합격자 수가 올라가냐 얘기야. 어? 비리와 부정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면 합격률대로 합격자 수는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좀 올라가니까 합격자가 확 늘어버려요. 예. 그런 경우는 있어. 그렇죠? 합격률에 따라서 이 합격률보다도 이렇게 합격자 수가 팍 올라간다고. 더 올라가. 예. 왜냐면 여기 잘하기 때문에. 그건 있어. 그건 정상적인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합격률이 올라가는데도 합격자 수는 나오지 않거나 또 합격률이 내려가는데 합격자 수가 그냥 엄청 올라가거나 반대로 그럴 경우에는 이거 비정상적인 학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학원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폴리텍 대학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을 갖다 일명 뭐라고 해요? 일명 포항 폴리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포항 폴리텍 시험장에서 벌어진 걸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폴리텍 대학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67회 기능장 시험이 있었거든요. 기능장 시험에서 차량 정비 기능장 시험에서 이제 폴리텍 대학의 부정 사건이 JTBC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고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됩니다. 처벌을 뭐 간단하게 빠져나왔죠. 그렇게 됐는데 해임이 됐어. 그 폴리텍 교수가 해임이 됐죠. 이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이 67회 때. 아니요. 67회가 아니고 57회다. 미안합니다. 57회 때로 기억이 납니다. 57회입니다. 네. 그래서 55회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57회 때까지는 이 57회일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인천 폴리텍 대학에서 대학 시험장에서 이게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JTBC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수사가 됩니다. 수사가 돼서 폴리텍의 부정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려요. 이 사건 하나로. 그러면서 이 57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폴리텍 대학이 기능장 시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범죄를 빠져나가는 거야. 범죄를 안 해. 과거의 그런 부정을 막 시험지 출제 과정에 있는 문제를 빼다 하고 자기 학생들만 합격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점점 줄여버려. 그래가지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때 이 57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58회 때부터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 버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피고인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텍 출신인데 이 포항 폴리텍 출신인가 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겠지. 포항 폴리텍 시험장에 뭐 관리요원, 뭐 감독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빼오고 부정을 저질러요. 그때 이때 당시에도 얘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뭐 80%를 합격시켰다. 자기 학원생들 이런 광고를 내고 기능장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이데일리 뉴스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다. 인터넷 뉴스 떠들어요. 얘가. 그랬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55에서부터 얘네들이 등장을 해서 삼로 같은 것들, 삼로 시험을 이렇게 빼다 가다가 58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를 빼다 해요. 시험 문제 거의 뭐 전체를 뭐 하나 정도 빼놓고, 왜냐면 이때 삼로가 있고 PLC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미 공사 작업이 있었잖아.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하나 정도 빼놓고 시험 문제 거의 전체를 갖다가 이 58회 이후 빼다가 한다고. 얘네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얘네들이 벌어진 사건이 폴리텍 대학에서 지금 폴리텍 애들이 이제 57회 때 적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야. 터치를 해서 넘기는 거예요. 넘긴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 놈들이 이제 이 산업인력가용단 여기 직원 있죠? 얘 새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왔을 거예요. 57, 58에 그때 왔어요. 50.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얘네들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그전에는 누구랑 손을 잡았어요? 폴리텍 대학하고 손을 잡았어요. 얘네들하고 이 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이죠. 얘네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요게 끊어지면서 이 학원 애들하고 양아치 학원 애들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야. 그게 얘네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양아치 학원은 손을 잡는 요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원이 3개가 더 있습니다. 3개가 더 있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얘가 불지를 않았어. 얘가 얘를 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부는 것 보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입단속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입단속을 잘해서 안 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누가 불었냐? 얘가 다 부른 것 같아. 대전에 있는 이 학원놈이 얘가 불었어. 왜냐면 얘가 첫 타로 수사를 했고 얘로 인해서 얘가 부러졌고 얘로 인해서 뭐 얘네들까지 이렇게 다 부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수사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배신자는 얘 같아.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이제 배신자겠지. 야, 나 이거 공무원 군인이 이렇게 자신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런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다. 난 의리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인간 쓰레기들이더라고, 전부 다. 근데 보니까 야를 지켜보면서 재판장에서도 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좀 입단속이 잘 돼가지고 요거 좀 입을 닫고 있더라고, 이놈이. 근데 요것도 초범이 아닌가 봐.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초범은 얘밖에 없어요. 요거 초범. 왜냐면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일명 포항 폴리텍 시험장 사건이 폴리텍 대학도 책임이 있는데 이 포항 폴리텍 시험장 내부에서 폴리텍 대학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정 사건이. 자, 전에 57회에도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이 어디서 일어났죠?
기능장 부정시험 사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인천 폴리텍에서 났어요. 인천 폴리텍 대학에서. 여기도 폴리텍, 여기도 폴리텍. 그렇죠? 예. 이렇게 폴리텍 대학에서 부정사건이 기능장 쪽에 또 난 거야. 단지 이제 57회 이후에 이제 그 폴리텍 대학에서 부정 그 출제 과정에서 문제를 빼다가 하다가 이 양아치 학원으로 이 바ton 터치를 해서 넘겼어도 이 폴리텍 대학은 봐봐요. 이 폴리텍 대학 내에서 이 포항 폴리텍 시험장이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 이 폴리텍 대학이 눈을 감아주고 얘네들이 또 얘네들하고 뭐예요? 또 빼다가 한 거야. 그 감독관이 3명이 들어왔는데 하나가 폴리텍이었어. 예. 폴리텍. 걔도 수사를 받고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자는 안 받았어. 교묘하게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이 폴리텍 대학이 뭡니까? 이 폴리텍 대학이 이 양아치 학원들을 이용한 거야. 이용하고서 얘네들은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가. 그리고 또 얘네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얘가 지금 불지를 않는데 그 학원 양아치가 이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그러니까 3개에다가 문제를 빼다 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줬다. 그런데 입을 닫고 있어. 얘가 입을 왜 닫겠어? 어? 얘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대가가 있겠지. 응?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큰 사건에 최소한 뭐 3년 이상 실형을 할 건데 이런 애들이 그 3년의 가치, 뭐 5년의 가치가 감옥에서 있을 만큼 그걸 닫고 있는다. 그러면은 뭔가 대가가 없지 않는 한 이 학원 3개 다 문제를 빼다 주고서 불지 않았다라는 거는 참 묘합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얘가 어디에다 줬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보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 제보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제보자가 아니었는데 뭐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실컷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누굴 제보하고 뭐 그럴 정신이 어딨어. 그렇게 안 하고 싶고요. 만약 지금쯤 알았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명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뭐 저도 제보를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보를 하고 싶네요. 이런 배신자 새끼들을. 이런 배신자 새끼들을 그리고 양아치들 아닙니까? 양아치들은 완전히 소탕을 시켜버려야 된다. 소탕시켜서 퇴출시켜버려야 돼. 이놈들은.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갖다가 합격률을 막 낮추고 작업량 많게 하고 필답형 막 강제로 집어넣고 연장시간 30분을 폐지하고 이틀 시험 보게 하고 응시율 최고 높이고 막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뒷구멍으로 출제 과정에 있는 문제를 빼다가 하고 자기 학생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감독관으로 들어가고 이 짓을 벌였다니까. 돈벌이에 이용하게 해서. 이들이 수험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들이? 아니죠. 이거는 수험자들을 배신한 행위예요. 배신한 행위. 왜? 뒤로 합격률을 낮췄으니까.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연장시간 30분 폐지하고 필답형 집어넣고 이 짓을 했던 놈들이야. 근데 이놈들이 폴리텍 시험장에서 또 사건을 터뜨렸죠. 57회도 자동차 정비 기능장도 그 인천 폴리텍인가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뭐예요? 포항 폴텍 시험장 사건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폴리텍이 문제인가요? 폴리텍에는요 기능사와 기능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다가 하는 학교가 바로 이 폴리텍 대학이에요. 그러니 이 폴리텍 대학이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폴리텍 대학이 완전히 취업 훈련소인가 그거 있잖아. 직업훈련소에다가 대학으로 바뀐 곳인데
참, 이 산업인력가공단과 참 같이 부정을 많이 짜고 치고 고스톱을 많이 했어요. 40여 년간을 이 짓을 해오다가 바톤 전치를 양아치 학원을 넘기면서 이 양아치 학원 놈들이 굉장히 물러나거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얘네들 때문에 뭐 또 부정이 드러난 거지. 그것도 어느 시험장에서? 폴리텍 대학 시험장에서. 이제 폴리텍은 시험장을 닫아야 돼. 이제. 네. 더 이상 이 폴리텍 대학은 시험장을 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글쎄요, 나는 이 폴리텍을 대학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네요. 이제 너무 막 이런 짓을 너무 많이 벌여서 특히 이제 기능시험, 기능사와 기능장 시험에서 너무 문란하게 해왔고 지금 와서 뭐 걔네들이 그렇게 뭐 변신을 꾀하고 이제 요 사건도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제 요런 범죄를 양아치 학원을 넘기고 양아치 학원에서 다 받아다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폴리텍 대학은 다 빠져나갔다고 지금. 참.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희생이 된 것들은 얘네들이 희생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양아치 학원 얘네들의 희생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참. 거대합니다. 얘네 거대 집단이야. 대단한 곳입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산업인력가공단, 폴리텍 대학, 고용노동부 이들의 삼각관계가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얘네들은 다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나가고 이렇게 희생되는 일부만 이렇게 버려버리고 얘네들만 손을 끊고 얘네들은 전부 다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폴리텍 대학, 다른 산업인력과 지금 산업인력과 국장놈 지금 나갔죠? 예. 국장놈 나가서 딴 데로 가 있잖아요. 그 놈이 작업시켰잖아요. 60회 카톡 사건을 작업시켰대. 그 우시안 땡땡이 그 놈이 그런 지경이라고. 참. 이래서야 참, 아유. 그 고용노동부터 직원도 또 빠져나갔고. 희생이 얘네들이 되는 거야. 딱 걸려서. 네. 참 어리석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데, 폴리텍 대학이나 산업인력가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 동부라는 이 거대 집단입니다. 거대 집단하고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얘네들하고 어떤 부정에 관련이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희생이 되는 거야. 안 돼. 정당한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부정과 관련됐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희생을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네. 얘네들은 다 빠져나갔죠. 폴리텍 대학이나 산업인력가공단, 고용노동 다 빠져나가고 얘네들만 지금 처벌받고 여기에 또 대형 학원이 3개가 더 있어요. 3개. 예, 이 학원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얘가 불지를 않아서 이게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가만히 재판을 지켜보면 얘는 입을 다물고 있어 항상.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얘는 좀 말이 많아. 얘하고 얘가 말이 많은데 요 둘이 좀 문제가 많죠. 그리고 얘는 최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 뭐 볼 게 너무 많은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뭐 한 3년 살다 나오면은 뭐예요? 얘는 얘네들이 봐준다 이거지 한마디로. 뒤까지 봐주려고 지금 그런지도 모르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폴리텍 대학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저지른 것은 포항 폴텍 시험장에서 폴리텍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전에 자동차 정비 기능장 시험도 폴리텍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 폴리텍 대학은 부정의 온상입니다. 온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걸로 오늘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뭐 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이 시험이 또 이 정상 합격률을 회복할 것이고 이런 놈들이 사라져야지만이 또 합격률도 올라가는 것이지. 얘네들의 목적은 합격률을 낮추면서 뒷구멍으로 정보와 문제를 빼다 하는 거야.
막 감독관 안에 들어가서 또 합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험자들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 그래서 수험생들끼리 이제 카톡 가지고서 뭐 좀 하고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부정과 지금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과 같은 이 부정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60의 카톡 사건 같은 경우에 불쌍한 수험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준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조직 범죄입니다. 조직 범죄. 이거 범죄 조직이에요. 범죄. 조직이자 조직 범죄입니다. 조직 범죄. 대법원까지 사용해서 막 그 짓을 하잖아.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울산 지방 법원이 이런 폴리텍이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인력가공단 고용노동부하고 뭐 이게 뭐 짝짝쿵 하고서 손뼉이 맞았다 그러면은 뭐 빼주려고 하겠죠. 빼주려고 그런 짓을 할 거예요. 판사가 그런다고 그러면 뭐 사법계가 완전히 썩었지. 예? 그래 썩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